자이언츠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소식들이 있습니다.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주해야 할 현실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 롯데 자이언츠를 둘러싼 5가지 소식이 쏟아졌습니다. 어떤 소식은 우리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고, 어떤 소식은 분노를 일으켰으며, 또 어떤 소식은 희미한 희망의 불씨를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 소식.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하지만 받아들이기 힘든 그 진실입니다. 숫자로 표현하면 8년이라는 시간입니다. 사직 야구장에서 가을의 함성이 사라진 지 8년째입니다. 두 번째 소식. 우리의 젊은 선수들이 받은 충격적인 통보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어떤 명단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4명의 젊은 피, 그들이 받은 것은 인정이 아니라 외면이었습니다. 세 번째 소식. 아직 1군 경험조차 없는, 하지만 훈련장에서 모두를 놀라게 만든 한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21살의 그가 연습 배팅에서 보여준 장면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소식. 18세 183cm의 신인이 우리 품에 안겼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 은퇴할 때까지 롯데에서만 일하는 약속이 팬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5번째 소식. 2년 동안 우리를 떠나 있던, 하지만 한 번도 잊혀지지 않았던 그 이름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가 다른 곳에서 보여준 성적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 5가지 소식을 듣고 나면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끼시겠습니까? 분노입니까? 실망입니까? 아니면 희망입니까? 우리 롯데 자이언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침체의 터널은 언제쯤 끝이 날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심정을 들려주세요. 우리 함께 이 시간을 견뎌내야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잡으시기 바랍니다. 숫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숫자를 보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8년. 2017년 이후 우리 롯데 자이언츠는 단 한 번도 가을 야구 무대를 밟지 못했습니다. 올해 2025년 시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최종 순위 7위, 다시 한번 포스트 시즌의 문턱에서 멈춰서야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올해 전반기 우리는 3위였습니다. 팬들은 다시 꿈을 꿨습니다. 이번엔 다르다. 올해는 할 수 있다. 사직구장은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선수들의 땀방울과 팬들의 함성이 하나가 되던 그 순간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지만 후반기가 시작되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8월 중순, 악몽 같은 12연패가 시작됐습니다. 12경기 연속 단 한 번의 승리도 없었습니다. 매일 밤 우리는 패배를 지켜봐야 했습니다. 선수들의 표정에서 자신감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느꼈습니다. 8월과 9월, 2달 동안 롯데의 승률은 고작 0.275였습니다. 11승 3무 29패.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흘에 한 번 꼴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패배였습니다. 한 경기 한 경기 희망은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3위에서 4위로, 4위에서 5위로, 5위에서 6위로, 그리고 마침내 7위까지 추락했습니다. 전반기의 그 빛나던 모습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팬들은 묻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왜 매년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가? 선수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프런트는, 감독은, 코치진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8년이라는 시간, 이것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아십니까?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가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의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단 한 번도 가을의 설렘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다른 팀들은 포스트 시즌에서 환호하고 있을 때 우리는 집에서 텔레비전으로 그 모습을 지켜봐야 합니다. 우리 선수들은 10월이면 시즌을 마감합니다. 다른 팀 선수들이 가을 무대에서 뛰는 동안 우리 선수들은 이미 겨울 훈련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입니까? 롯데 자이언츠는 명문 구단입니다. 1992년 우승의 영광을 우리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영광은
이미 33년 전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과거의 영광만 붙잡고 살아야 합니까? 팬 여러분, 우리는 지쳤습니다. 매년 시즌 초반, 올해는 다르다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실망, 또 실망, 그리고 또 실망입니다. 8년, 이 긴 침체의 터널은 언제쯤 끝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충격적인 소식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더 가슴 아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0월 12일 KBO 전력강화위원회가 발표한 국가대표팀 명단. 11월에 열릴 K-베이스볼 시리즈를 위한 55명의 선수 명단입니다. 이 명단은 내년 3월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WBC를 준비하는 예비 명단이나 다름없습니다. 정규 시즌 1위 LG 트윈스 7명이 선발됐습니다. 2위 한화 이글스 6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삼성과 SSZ이 각각 5명씩 선발됐습니다. 그렇다면 롯데 자이언츠는 몇 명이 선발됐을까요? 단 1명입니다. 불펜 투수 최준영 단 1명만이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최하위 키움 히어로즈와 동일한 숫자입니다. 정규 시즌 7위 팀과 12팀이 똑같이 1명씩 배출한 것입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습니다. 윤동희, 나승엽, 고승민, 황성빈 이 4명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지난 2024 시즌 롯데의 세대 교체를 이끌었던 젊은 선수들입니다. 팬들이 미래를 기대했던 그 선수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국가대표 명단에 단 1명도 없습니다. 윤동희와 나승엽은 작년 11월 프리미어 세븐티 대표팀에 선발됐던 선수들입니다. 불과 1년 전에는 그들도 태극마크를 달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완전히 외면당했습니다. 왜일까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분석 결과는 명확합니다. 8월과 9월, 후반기 붕괴의 시기에 이 젊은 선수들은 극심한 부진에 빠졌습니다. 타격에서는 타율이 급락했습니다. 수비에서는 실책이 반복됐습니다. 팀이 무너질 때 이들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외야수들은 구자욱, 삼성, 박혜민, LG 같은 리그 정상급 선수들과 비교됐습니다. 그리고 밀렸습니다. 고승민은 2루수로서 LG의 신민재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참혹합니다. 2년 연속 세대교체를 추진했던 롯데. 하지만 그 젊은 선수들이 국가대표 명단에서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미래가 인정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키워온 젊은 선수들이 KBO의 다른 팀 선수들보다 뒤처진다는 뜻입니다. 포스트 시즌 탈락보다 어쩌면 이것이 더 자존심 상하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팀의 미래를 책임질 선수들이 다른 팀의 동년배 선수들에게 밀린 것입니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한동희. 그가 국가대표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현재 상무 피닉스 소속입니다. 군 복무 중인 선수입니다. 롯데 유니폼을 입고 있는 선수가 아닙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롯데를 떠나 있는 선수는 국가대표가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롯데에서 뛰고 있는 젊은 선수들은 한 명도 선발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롯데 자이언츠의 현실입니다. 팬 여러분,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화가 나십니까? 실망스럽습니까?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모든 소식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희망의 씨앗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직 야구장 훈련장 10월 초 마무리 훈련이 한창입니다. 총 22명의 선수들이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김원중, 박승, 황성빈, 나승엽, 1군 주전급과 준주전 선수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특별한 2명이 있습니다. 1군 경험이 단 한 경기도 없는 2 선수입니다. 박건 그리고 김동현. 21살 외야수 김동현. 올해 퓨처스리그에서 7적 경기를 뛰었습니다. 타율
0.30, 11홈런, 67타점, 준수한 성적입니다. 하지만 1군 무대는 아직 밟아보지 못했습니다. 6월 초 잠깐 1군에 등록된 적이 있었습니다. 윤동희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3일 동안만 1군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경기에는 단 한 번도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2군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모두를 놀라게 만들고 있습니다. 프리배팅, 연습 타격에서 김동현의 타구들이 연신 담장을 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홈런이 계속 나옵니다. 주위에서 훈련을 지켜보던 롯데 관계자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확실히 가진 파워가 있다. 엄지를 치켜서는 관계자들의 표정에서 기대감이 느껴집니다. 21살의 이 젊은 선수가 어쩌면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김동현은 말합니다. 내년에 기회가 오면 반드시 잡는다는 마음으로 마무리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잡는다. 이 다짐이 얼마나 간절하게 들립니까? 타격에서는 일관된 밸런스를 잡기 위해 코치님들과 훈련하고 있습니다. 타격의 결과보다는 배트 중심에 정확하게 맞추자는 생각으로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기본에 충실하겠다는 이 겸손한 자세가 인상적입니다. 올해 화제 퓨처스리그, 남부리그는 상무 피닉스가 지배했습니다. 타격 상위권은 거의 상무 선수들이 휩쓸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김동현은 대부분의 지표에서 10위권 안에 들었습니다. 타율 12, 최단타 12, 홈런 공동 7위, 타점 유의, 출루율 8위, 상무를 제외하면 사실상 남부리그 최고의 타자였습니다. 재물포고 부산과기대 출신, 2015 신인 드래프트 6라운드 전체 54순위로 롯데에 입단했습니다. 높은 순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1년 만에 그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김동현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름에 잠깐 1군 경험을 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느꼈고 1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안정감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퓨처스에서 경기를 치르면서 수비, 주루 등 기본기를 쌓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타격에서도 1군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할까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선수입니까? 그리고 마지막 다짐입니다. 이번 겨울에는 더 진중하고 철저히 준비해서 1군에서 선수가 필요할 때 준비된 선수가 되어 기회를 잡겠습니다. 준비된 선수, 이 말이 얼마나 든든하게 들립니까? 1군 주전급 선수들과 함께 동등하게 훈련하는 김동현, 코칭 스태프가 그를 22명 안에 포함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가능성을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년 2026 시즌 김동현이라는 이름을 사직구장 전광판에서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가 1군 무대에서 첫 홈런을 터뜨리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팬 여러분, 이 젊은 선수를 응원해 주시겠습니까? 댓글로 김동현에게 힘이 되는 한마디를 남겨주세요.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그런데 김동현만이 희망은 아닙니다. 또 다른 젊은 선수가 롯데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2026년 신인 드래프트 3라운드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부산의 한 집, 텔레비전 앞에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18살 아들. 긴장된 침묵. 그리고 방송에서 들려온 목소리. 롯데, 자이언츠, 부산고 내야수, 이서준. 전체 24번째 지명. 그 순간 3명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아빠랑 끌어안고 막 좋아했습니다. 울었냐는 질문에 이서준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전 안 울었는데 아버지가 조금 우시더라고요. 아버지의 눈물, 그 안에는 얼마나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을까요? 자랑스러움, 안도감, 기쁨, 그리고 아들의 미래에 대한 기대. 이서준, 103cm, 키에 딱 벌어진 근육질 체형. 18살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프로 선수의 몸을 갖췄습니다. 수영초등학교, 경남중학교, 부산고, 말 그대로 부산 야구의 정통 코스를 밟아온 선수입니다. 부산 야구의 혼이 그의 온몸에 흠뻑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서준에게는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다.
박계원 부산고 감독. 선수 시절 롯데의 마지막 우승 1992년과 유격수 골든글러브를 안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박계원 감독은 이서준의 지명 소식을 듣고 자신만큼이나 기뻐했다고 합니다. 정말 잘 됐다며 제자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롯데 팬들에게 익숙한 사직구장, 이서준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단골로 찾아왔던 곳입니다. 롯디니 시절 그는 사직구장 관중석에서 선수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사직구장 그라운드에서 뛰게 됩니다. 이렇게 사직에서 롯데 선수로 뛰게 돼 꿈만 갖고 행복합니다. 활짝 웃는 이서준의 얼굴에서 순수한 기쁨이 느껴집니다. 롯데 응원가 중 아파트가 나올 때 가장 신이 난다는 이서준. 이제 그는 관중석이 아니라 그라운드에서 그 노래를 들을 것입니다. 다행히 이서준에게는 친한 선배가 있습니다. 1년 선배 박재엽, 고교 시절 배터리를 이뤘던 투수입니다. 박재엽은 2015년 드래프트 4라운드로 롯데에 먼저 입단했습니다. 친하기도 하고 지명되자마자 자주 통화하고 있습니다. 박재엽 선배는 이서준에게 조언했다고 합니다. 쉬지 말고 겨우내 꾸준히 운동해야 한다. 지금부터 롯데 선수니까 밖에서 행동 하나하나 조심하라. 프로의 세계, 그 무게를 알려주는 선배의 충고입니다. 김태형 감독을 처음 본 느낌에 대해서는 이서준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TV로만 뵙던 분입니다. 솔직히 신기했습니다. 어린 야구인다운 귀여운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서준의 롤모델은 누구일까요? 이대호 선배님이 롤모델입니다. 초등학생 시절 이대호의 홈런을 보며 야구를 시작했다는 이서준. 타자로는 이대호, 수비로는 김재호, 전두산의 영상을 많이 본다고 합니다. 자기소개를 부탁하자 부산 사나이의 얼굴에 살짝 미소가 감돌았습니다. 안정적인 수비와 강한 어깨를 갖춘 유격수입니다. 타석에서 홈런을 칠 수 있는 힘을 갖춘 타자입니다. 자신감이 느껴집니다. 처음엔 이루수로 시작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체격이 커지고 공에 힘이 붙으면서 유격수로 옮겼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수영과 웨이트로 탄탄한 체격을 만들었다는 이서준. 순발력도 자신 있다고 합니다. 양질의 잘 다져진 근육. 그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다만 선배 전미르 이야기가 나오자 그 정도까진 아닙니다. 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겸손함도 갖춘 선수입니다. 전체 1번으로 지명된 박준현, 키움 선수와 고교 시절 한 번도 붙어보지 못해 아쉽습니다. 프로 무대에선 한번 대결해 해보고 싶습니다. 또 김태견 두산, 박영현 KT 선배님처럼 힘이 좋은 직구를 쳐보고 싶습니다. 당당합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짐. 은퇴할 때까지 롯데에서 꾸준히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팬들한테 오래도록